농담이고요. 첫 번째 상태 변화 열 에너지 할 건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아요? 기체. 대박인데 다 알고 있네요. 자, 기체가 제일 에너지가 많아요.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잖아. 그죠? 왜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야? 낙서를 해요. 낙서를 해서 그래서 기체가 제일 에너지가 많다는 거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Y축이 그래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많고 액체보다 기체가 에너지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우리 상태 변화 이름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상태 변화 이름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잘 모르지? 아니, 소리요. 아니. 승화. 융해입니다. 융해라고 해요. 융해. 그 다음에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건 기화. 오케이, 기화라고 해요. 이럴 때는 우리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넣어줘야죠. 열을 넣어줘야 돼.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열을 빼줘야 되죠. 냉각한다고 표현해요. 상태 변화 이름은요? 액화라고 불러주고요. 액체를 고체로 만들 때도 열을 빼야 되죠. 응고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고체와 액체를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기체를 바로 고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승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고체를 바로 기체로 만들기도 하죠. 이것도 승화인데 이름을 좀 다르게 하죠. 고체, 기체 승화, 기체, 고체 승화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린 것들은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경우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것들은 열을 방출하는 경우, 그죠? 냉각해야 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요 얘기랑 같은 내용이에요.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우리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한다. 맞죠? 물질이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야. 물질이 열을 흡수한다. 자, 우리 구분해야 될 게 물질이 열을 흡수하면 누구한테 열을 흡수해요? 그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의 입장에서는 열을 뺏기는 겁니다. 물질이 에너지가 많아지면 주변은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물질 자체와 주변 또는 주위라고 해요. 주변, 주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위는 에너지를 뺏긴다라는 거. 주위 온도가 떨어지겠네요. 그죠? 얘가 열을 흡수해가면 주위 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체 상태 얼음이 녹을 때 그 얼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열을 뺏기니까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얼음 주위에 있으면 좀 시원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주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때 흡수하는 열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상태 변화가 융해져. 네. 융해될 땐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융해열 흡수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 융해열 방출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융해할 때 어떻게 열을 방출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융해열은 항상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가 될 때를 기화라고 하지. 기화도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기화열 방출이란 말 따위는 없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죠. 승화열 흡수. 그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내려가면요. 액화죠. 액화할 땐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서 방출해야 돼. 방출해야 되죠. 이거 액화열은 항상 방출해야만 합니다. 액화열 흡수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항상 흡수 또는 방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연히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입자의 배열도 불규칙해지고요.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것들입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질 거 아니야.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요. 입자 배열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규칙적으로 변해가면서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겠죠. 당연한 이야기라서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살펴볼 건데 그래프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거를 좀 보세요.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어떤 고체 물질을 이라고 줘요. 어떤 고체 물질을. 어떤 고체 물질한테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뭐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고체가 바로 액체로 바뀌나요? 한동안 온도가 올라가. 예를 들어볼게. 쌤이 냉동실에서 방금 얼음을 꺼냈어. 네. 현재 쌤이 냉동실의 온도를 얼마로 설정했냐면 영하 20도로 설정했어. 문제! 그때 거기서 꺼낸 이 얼음은 온도가 몇 도일까요? 20도? 영하 20도? 정답, 영하 20도입니다. 영하 20도짜리 냉동실에 있던 그 얼음은 그 밖에 냉동실의 온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걸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냉동실에 들어있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영하 20도가 되는 거예요. 냉장실 온도는 몇 도인지 냉장실? 18. 아니, 이거는 역시 18도를 맞춰라! 온장고야? 한 4도에서 좀 더 세게 하면 3도 정도로 맞춰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동시 나중에 쌤이 어저께 그때 그러신 애들 아무튼 그래서 3도 4도인데 중요한 건 내가 4도로 맞춰놨다면 냉장실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몇 도가 되는 거다? 4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냉동실에서 이제 막 얼음을 꺼냈어. 현재 이 얼음의 온도는 영하 20도, 18도 아니야. 영하 20도. 걔한테 열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온도가 녹아져요. 바로 녹진 않지. 얼음은 몇 도에서 녹아요? 0도. 0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면 영하 20도가 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때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가라는 구간이야. 다시 영하 20도짜리 고체가 있는데 걔한테 열을 공급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가 될 게가 아니라 나 가라고? 온도가 올라가요. 자, 잘 봐. 내가 열을 공급하면 그 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분명히 열을 가했어. 근데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 하지?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가라는 구간은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 하지? 온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가 녹는 점에 해당하는 0도씨에 도달합니다. 왜 녹는 점이라고 부르지? 고체가 액체로 녹으니까. 우리 상태 변화 이름은 뭐죠? 융해되니까. 융해되는 온도를 무슨 점? 녹는 점이라고 부르죠. 점. 이 점이라는 말이 온도란 뜻이에요. 녹는 온도란 뜻입니다. 얼음의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0도에서. 맞죠? 네. 내가 열을 공급하고 있어. 내가 열을 공급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원래. 근데 얘가 녹는 동안에는, 막 녹고 있는 동안에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한동안. 이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보여요? 내가 분명히 열을 가하고 있는데 왜 온도 안 올라가? 왜지? 내가 가한 열을 어디 쓰고 있다 이번엔?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을 막 흡수해서 자기 몸의 상태를 막 바뀌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리하면 아까 가라는 구간에서는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 했지? 온도를 올렸다면 나라는 구간에서는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기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동안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야.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 그래서 계속 온도로 그래서 열을 막 계속 가는데 계속 온도 안 올라가. 야, 왜 안 올라가? 상태 변화하고 있거든요. 막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온도가 띄고 올라가. 예, 그죠? 왜 올라갈까? 상태 변화 끝났거든. 상태 변화 다 했거든. 상태 변화를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상태 변화할 게 없지. 근데 또 열을 또 가해주네. 어떻게?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고체였던 게 다 녹았으니까 이때 무슨 상태로 다 바뀌었어? 모두 액체로 바뀐 상태에서 내가 또 열을 가하니까 액체 상태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야.
자, 다라는 구간도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하고 있다? 온도를 올려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해볼게. 내가 가한 열 에너지 가지고 너 뭐하고 있니? 온도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상태 변화 시키고 있어요. 상태 변화하는데 그거 쓰고 있어요. 너는 뭐하고 있니? 저도 온도 올리고 있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구간마다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 하는지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끓는 점 몇 도죠? 100. 정답 100도씨. 물에 끓는 점 기억하십시오. 100도씨라는 끓는 점에 도달하면 이거 물을 예를 들는 거야.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다 달라요. 근데 얼음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100도에 도달하니까 드디어 또 그 물이 뭐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간 열 가지고 이제 라라는 구간에서 뭐하고 있다? 또 상태 변화하는데 쓰고 있는 거야. 내가 가한 열을 상태 변화하는데 쓰느라고 온도를 올릴 새가 있어 없어? 없죠. 온도 못 올라가. 또 일정. 온도가 또 일정한 거야. 또 다 바뀌면 기체로 모두 바뀌면 그때부터 또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다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기체 다음 상태는 있어 없어? 원래 없죠. 나중에 배우는데 완전 뜨거우면 플라즈마라는 상태로 바뀌기도 해요. 제4의 상태. 아직까지는 4의 상태는 안 배울 거고 어쨌든 기체 상태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상태 변화해야 해? 안 한다면 기체의 온도는 1000도, 2000도, 3000도 그죠? 막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있겠네. 그래서 뜨거운 기체가 더 위험한 겁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지 몰라. 우리 압력밥솥 이제 밥이 다 되면 띵띵 나오죠? 네. 이게 엄청 뜨거워요. 압력밥솥 안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가 엄청 뜨거워서 거기다 잘못 손대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 화상아! 네? 농담이에요. 화상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잘 모르는구나.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온도의 기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체의 온도는 그래서 뭐 상태 변화, 네 번째 플라즈마를 뭐 무시한다면 기체의 온도는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액체의 온도는 몇 도가 한계다? 끓는 점까지가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체의 온도는 한계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가열곡선입니다. 내가 열을 가하고 있는데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태 변화는 무슨 상태 변화? 융이었고요. 두 번째 상태 변화는 기호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쌤이 얘기해주는 대로 관점만 좀 잘 보면 돼요.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너 뭐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얼려볼게요. 얼려보겠습니다. 얼려보자. 냉각곡선. 냉각한다. 자, 냉각할 거 냉각한다는 건 열을 빼는 거죠. 열을 빼내고 있는 거야. 뭘 준비하냐? 기체를 준비합니다. 엄청 뜨거운 기체를 준비를 해요. 걔한테 열을 막 빼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첫 번째 가라는 구간에서는 뭐하고 있다?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다가 드디어 뭐가 된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 무슨 온도라고 할까 우리를? 일단 액화죠. 액화인데 왜 어느 점이야? 어느 건 물질되는 거잖아. 액화가 되는 거. 물점, 물되는 점, 액화점, 물점. 근데 봐봐. 그 액화가 되는 그 온도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잖아. 네.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는 몇 도였지 아까? 녹는 점. 온도가 100도였죠. 그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도 몇 도일까? 100도. 똑같이 100도입니다. 그러면 그 온도는 똑같이 100도는 액화가 되는 온도, 응결이 되는 그 온도는 뭐와 똑같다? 끓는 점 온도랑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끓는 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빼놨네. 다시 말해서 끓는 점에서 액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끓는 점에서 액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이제 끓기, 액체가 기체로만 변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 아니라
그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온도도 역시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응결이 된다. 응결점, 뭐 액화점 등등의 용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용어는 끓는 점과 동일할 거야. 다시 내가 냉각을 하고 있어요. 냉각을 하고 있는데 온도를 쭉 떨어뜨리고 있어요. 가라는 구간에서는 냉각을 함에 따라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끓는 점에 도달하면 내가 온도를 막 떨어뜨리고 있어. 내가 열을 막 빼고 있다. 냉각시키고 있잖아. 근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야! 내가 계속 너 냉각 중인데 왜 온도 안 떨어져? 뭐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상태 변화하는데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떨어진대요. 이거 왜 그럴까? 봐봐. 얘는 기체가 뭐로 변하는 상태 변화야? 액체. 그 기체가 액체로 바뀌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되죠.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 녀석 기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좀 버려야 돼. 기체가 가진 에너지를 좀 버려줘야 액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냉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온도 왜 안 떨어져? 그러면 제가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있거든요. 이해돼요? 열을 막 방출하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상태 변화할 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냉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강조할게요. 그래서 모두 다 상태 변화를 마치면 또 냉각 중이니까 다라는 구간에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죠? 온도가 다 떨어서 어디에 도달하면 다시 어는 점에 도달하면 액체가 고체로 얼어버리겠죠? 얼면서 액체가 또 고체로 얼면 또 열을 방출해야 되죠. 또 열을 방출해야 돼. 액체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은 액체가 에너지가 적은 고체가 되려면 또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내가 냉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을 막 방출하니까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요. 여기도 또 응고되는 동안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온도가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상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모두 다 고체로 바뀐 후에 또 냉각하면요. 또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겠네요. 또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겠네요. 자, 냉각 곡선도 아까 가열 곡선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흡수하고 얘는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일단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것들 다음 장이야. 다음 장에 열을 흡수하는 예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융해열 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 조각상 옆에 서 있으면 시원해진다. 저기 이제 이거 불러줄 거야. 야,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이거는 무슨 상태 변화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상태 변화 이름은 뭐죠? 얼음이 녹는 거니까 융해죠. 융해될 때는 열을 흡수해 방출해요. 흡수하죠. 어디로부터? 주위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시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시원해진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자,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왜 시원해져요? 초딩 때 뭐라고 배웠어? 얼음이 녹아서. 얼음 때문에. 얼음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배웠잖아. 네, 원래는 뭐다? 그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런 것들. 자,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갑니다. 우리 캠핑 갈 때 아이스박스에다 얼음을 잔뜩 채운 다음에 가면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은, 그 얼음과 함께 넣어놓은 어떤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시원해지잖아. 그 이유가 뭐다? 그 얼음이 녹으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은 얼음이 살짝 녹으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내 음료수도 차가워진 겁니다. 그죠? 생선을 얼음과 함께 보관한다. 우리 시장 가면은 생선 팔잖아. 어디 위에 올려놓고 팔아요? 얼음 위에 올려놓고 팝니다. 왜 그러지? 생선들 시원하라고? 신선해 보이라고? 신선해 보이라고? 아니면 그 생선들이 좀 차가운 데서 누워서 자라고? 아니겠죠? 자, 맞아요. 그 생선 밑에 깔려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뭐한다? 주위한테 열을 흡수하니까 생선으로부터 열을 뺏을 거 아니야? 생선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선이 차갑게 보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차가운 물질은 잘 세균이 번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화열도 볼게요. 기화열은 뭡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그때 기화할 때도 열을 흡수하잖아. 첫 번째,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추위를 느낀다. 왜 그러죠? 수영하다 물 밖에 딱 나오면요. 물이 사라진다. 맞아요. 내 몸에 묻어있던 물들이 증발될 때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해야 되죠.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어디한테 열을 흡수한다? 내 몸에서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내 몸은 열을 뺏기는 거야. 내 몸이 열을 뺏기니까 나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춥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땀이 마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땀이 마르면서 내 열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시원해지는 거고요. 자, 분수 주변에 서 있으면 왜 또 시원해져? 분수. 물이 막 나오죠. 분수 주변에 물이 나오면서 물이 뭐로 증발해요? 기체로 막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할 테니까 주변에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온이 높은 날 이렇게 도로에 물을 뿌리면 주위가 시원해지는 거. 그 다음에 몸에 열 날 때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열이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특이하네요. 사용하고 난 뷰테인 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부탄가스, 뷰테인 가스통이 뭐냐면 부탄가스통이야.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부탄가스통 있잖아. 그 녀석을 갖다가 딱 장착해서 축축 해갖고 자,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지금 가스가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다 썼나봐. 딱 열어서 딱 잡고서 딱 꺼냈더니 부탄가스통이 엄청 시원해. 엄청 차가워. 왜 그러지? 부탄가스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안에 흔들어 보면 액체에 들어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한 거야. 열을 막 주변에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떨어진 거죠. 부탄가스통이 주위야. 주변입니다. 부탄가스통 쪽에서 열을 막 뺏겼기 때문에 차가워지게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베스킨라빈스 가면 이거 주죠. 드라이 아이스 주죠. 또 뭐 주죠? 아이스크림 주죠. 또 뭐 주죠? 스푼 주죠. 또 뭐 주죠? 그릇도 줘요? 그거 잡는 그거 아닌가? 그릇도 이렇게 주죠. 맞아. 아이스크림 담는 그릇도 주죠. 또 뭐 주죠? 박스 줘요. 포장지 박스 주죠. 또 뭐 주죠? 영수증 주죠. 봉투도 주죠. 또 뭐 주죠? 안녕히 가세요도 주죠. 그만할게. 아무튼 여러 가지 주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무슨 성 물질이라고 말한다? 승화성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액체로 변한 거 본 적 있나요?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가 없어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뀝니다. 이런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 그래. 화장실에 있는 그 나프탈렌도 마찬가지로 승화성 물질이에요. 승화성 물질,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뀌는 승화성 물질입니다. 자, 이런 승화성 물질은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니까 열을 엄청 흡수하겠죠. 열을 엄청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는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다가 이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엄청 떨어져서 녹지 않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까지 몇 분 걸리세요? 30분이요. 바로 앞인데도 30분이라고 말한 이유는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받으려고. 집에 가져와서 뭐합니까? 부글부글 실험하죠. 나만 해나? 다 하잖아. 네. 다 하지? 하잖아. 나만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비눗방울을 좀 이렇게 우리 뭐죠? 세제. 집에 엄마 주방에 가서 퐁퐁 같은 거 세제 있잖아. 세제를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물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거품이 이렇게 올라온다. 하얀색 거품이 올라와요. 퐁 터뜨리면 그래서 하얀색 그 이렇게 연기가 갇혀 있다가 펑 나오는. 다 해봤잖아. 나만 해본 거야?
그냥 물에 다니는데. 그냥 물에다가? 하다가 하면 근데 물은 거품이 안 생기잖아. 네. 그 연기만. 연기. 뭐 연기만 하면 재미없고 이 거품 속에 연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저장돼 있다가 터트리면 퐁 터집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비눗방울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퐁퐁. 네. 주방 세제. 여기 휴지 있어요. 휴지. 화장실 가라고. 휴지 줄게요. 다시 보지 마세요. 같이 오지 말라고? 코가 왜? 비염. 쌤도 비염인데. 아니, 날았다고. 혈액형 뭐예요? A형. A형이야? 너는 B형은 없겠다. B형인데. 저 있어요. 너 있어? 네. A형인데 B형이 있다고? O형인데 B형이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 B형이에요. 너 B형이야? 그러니까 B형이 걸리지. 비염이 걸리지. 그러면 B형 없는데. 그만할게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네. 자, 에너지 방출하는 응고열 방출.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걸 응고라고 하죠. 액체가 에너지가 많고 고체가 에너지가 적으니까 액체가 고체로 바뀔 땐 열을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열을 방출하면 주위는 어떻게 돼? 주위는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글루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시간 되면 볼게요. 이글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이글루 안에, 이글루 내부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뭔지 알아요? 이글루를 만들어. 이렇게 딱 만들어. 엄청 예쁘게 만들어요. 이글루를 만들어. 얼음을 잘라서 만드는데 이글루 안으로 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글루 안에다가 쫙 뿌립니다. 이글루 안에다 물을 막 뿌려. 물 막 뿌리면 이글루 안에 있는 얼음 때문에 물이 얼어버릴 거 아니야? 네. 물이 얼면서 액체 상태의 물이 고체로 얼면서 뭐예요? 열을 방출한다니까? 그 방출된 열 때문에 이글루 안의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더 좋겠죠? 네.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부으면 더 따뜻한 공기의 온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글루 얼음의 두께가 엄청 두껍기 때문에 얼음이 잘 녹진 않아요. 그 물이 더 얼어버리지. 자, 두 번째. 내일 내가 지금 오렌지 나무를 키우는 어떤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일 우리 이 지역에 너무 온도가 내려가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대. 죽을 것 같아. 이대로라면 여기 있는 오렌지가 다 얼어버려가지고 다 상품성을 잃어버려요. 한번 얼어버린 오렌지는 맛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농사 망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호수를 들고 가서 물을 막 뿌려요. 물을 막 뿌립니다. 오늘도 영하 20도야. 물을 막 뿌려. 물을 막 뿌리면은 그 물이 얼 거 아니야? 오렌지에 일단 물이 붙겠죠? 오렌지에 물이 묻고 그 오렌지에 묻은 물이 먼저 얼어버리겠죠? 오렌지에 묻은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좀 따뜻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 그렇게 살짝 따뜻해진 거로 내일을 대비할 수 있을까? 내일은 뭐로 대비하는 거냐면 그 얼음을 둘러싼 오렌지를 둘러싼 현재 얼음 덩어리 있죠? 네. 바깥에 생성된 얼음 덩어리가 내일 찾아올 영하 40도의 그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얘가 얼면서 방출하는 열 때문에 오렌지가 보호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껍질, 마치 껍질처럼 만들어진 그 얼음 껍질이 그 다음날 찾아올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휴지는 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이 얼음은 다음날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막아주세요. 휴지 먹었어요. 난 오렌지 먹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액체 파라핀을 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손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장치거든. 이게 액체 상태로 만든 파라핀이야.
이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기계장치고요. 액체 상태로 파라핀을 간 다음에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자기 손 모양대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쓱 꺼내면은 액체 파라핀이 굳으면서, 자,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굳으면서 따뜻한 열을 방출하겠죠. 그 방출되는 열이 손으로 그 따뜻한 열을 방출하면서 약간 원적외선 같은 느낌으로 손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파라핀 마사지기입니다. 열로 마사지하는 기계장치야. 선생님 어머니도 이거를 가끔 하시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 응고열 방출을 이용하시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니는 과학 선생님이 엄마잖아. 이러신다니까. 어머, 파라핀 마사지네. 이거 응고열 방출이잖아. 진짜요? 진짜요? 어머, 진짜 여기 나오네. 어휴, 응고가 잘 됐네. 아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셨으면 진짜요?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실 수 있지. 왜? 지금 좀 알려드리면. 응? 아니, 응고열이 방출되면은 주위 온도 따뜻해지겠네. 그 따뜻한 열 때문에 내 손이 따뜻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온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일 영하 40도래.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렌지를 다 미리 따놨어. 오렌지를 미리 따가지고 창고에 보관 중이야. 근데 그 창고도 내가 그 따뜻한 온풍기 같은 거 설치를 안 해놨어. 그냥 창고야. 그럼 그 창고도 엄청 추워질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한다? 온풍기를 당장 설치할 어떤 시간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물을 갖다가 양동이에 물 담아가지고 잔뜩 물그릇을 갖다 놔. 다음날이 되었어. 영하 40도야. 어떻게 될까? 그 물그릇에 들어있는 물들이 먼저 얼어버릴 거 아니야? 그 물들이 얼면서 뭘 방출한다? 열을 방출한다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고체로 얼면은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 방출된 열 때문에 그 창고의 온도가 약간 따뜻해요. 바깥보다. 밖에가 영하 40도라면 그 안의 온도는 한 35도, 38도 영하 조금 더 낮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렌지들이 조금 보호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액화열 방출도 이용해보자. 자, 이거는 여름철에 소나기 내리는 건데, 여름이야. 원래 덥죠? 원래 더운 게 여름인데 소나기 내리는 날은 더 더워. 소나기를 맞으면 시원한데 소나기가 내리는 날, 아직 소나기는 내가 안 맞고 있어. 밖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더 더워. 왜 그럴까?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위에 구름에서 벌어진 일이야. 자, 구름을 상상하세요. 구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건 기체가 아닙니다. 액체 또는 고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구름은요, 저 고체 상태의 얼음알갱이가 저 위에 있어요. 그 얼음알갱이에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막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이만큼 커집니다. 네. 얼음알갱이가 커진 녀석이 내려와.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오다가 녹아. 여름이니까. 녹아서 내리는 게 소나기야. 네. 다시 말해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진 날이다. 저 구름에서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고체로 얼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쵸? 맞죠? 또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변하기도 할 거 아니야? 여기는 액화라고 쓴 거 보니까 바로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작은 물방울에 달라붙어가지고 물방울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점점 많아져. 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가니까. 액화죠? 그러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구름에서 열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비가 내리는 날은 뭐하다? 그 구름이 열을 또 계속 뿜어내니까 더 후덥지근, 더 따뜻한 그런 날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 내리는 날에도 후덥지근하고요. 겨울에도 춥잖아. 근데 눈이 내리는 날은 바로 같은 원리에서 약간 따뜻해요. 눈이 내리는 약간 따뜻해요. 눈이 내리는 날은 다른 날보다 약간 따뜻함을 보입니다.
자, 이 목욕탕 안에 훅 들어가면은 약간 후덥지근 또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목욕탕 안에서도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네,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목욕탕 안에도 후텁지근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더운 여름날 우리 추운 차가운 교실에 있다가 이제 에어컨 틀어줄 건데 차가운 교실에 있다가 밖에 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덥다. 숨이 턱 막혀요. 그죠? 막힙니다. 후덥지근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될까? 냉방이 된 곳은 온도가 차가우니까 내 몸의 온도가 차가워진 거잖아. 내가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은 밖에는 따뜻하잖아. 따뜻한 그 수증기가 이 안에서 여기를 나가는 순간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수증기들이 문을 탁 열는 순간 냉기가 나가면서 그 수증기들이 액체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나가는 그 순간 뜨거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건한 게 이거죠.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눈 내리는 날 좀 더 따뜻하다. 이거는 아까 그거야. 눈이 내릴 때는 아까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수증기 기체가 바로 얼음, 그 눈알갱이로 바뀌면서 기체가 바로 고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눈 내리는 날은 더욱더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침 다 끝나버리네. 타이밍 굿이야. 자, 우리 한 40분 정도 했나요? 네.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했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에어컨하고 증기난방에 얘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 머리를 식혔다가 합시다. 좀 이따가 5분 마무리할게요.